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도봉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일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혼까지 당했던 저희 신우가 암에 걸려 생사를 오갈 때 그 옆에서 밤낮으로 지극정성으로 병수발하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두고 남편이란 인간이 몰래 바람을 피웠던 겁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신우가 저희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알고도 저에게 비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어찌나 배신감이 드는지 제 몸이 다 떨릴 정도였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신우 병간호할 때는 저를 은인이라며 떠받들던 신우와 시부모님이 제가 암에 걸리자마자 남편과 당장 이혼하라며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편과 저의 만남은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 전 꽃집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런 저희 가게에 손님으로 왔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첫눈에 반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꽃을 사러 오기에 저는 남편에게 여자친구가 있나 싶었습니다. 매일 꽃을 사줄 정도의 남자라면 여자친구를 정말 많이 사랑하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줄 거라면서 특별히 큰 꽃다발을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여자친구에게 무슨 프로포즈라도 할 생각이라 그런가 싶어서 정성스레 꽃다발을 만들어 주었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만들어준 꽃다발을 받자마자 다시 저에게 선물하며 사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저에게 반했다면서 고백을 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엄마 생신이라 꽃을 사러 왔던 건데 꽃을 대하는 세심한 저의 모습이 마음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자연스럽게 만나 사귀게 되었고 그제야 남편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남편과 제가 조금 차이가 나나 싶어서 처음 만날 때 조금 부담스러웠었는데 남편은 전혀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조건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냐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약 2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시부모님과 누나 한 분이 있었는데요. 남편보다 조건이 부족한 저를 보고 혹시 시댁이 저를 못마땅해 하면 어쩌나 결혼 전에는 솔직히 걱정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제 걱정과 달리 시부모님도 시누이도 모두 저에게 살갑게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정말 결혼을 잘했다 싶었죠. 친구들도 좋은 남편에 좋은 시댁 식구를 만난 저를 많이 부러워했고요. 저는 꽃집을 정리하고 집에서 살림에 전념하며 남편 내조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 부부의 행복이 오래갈 줄만 알았죠. 하지만 결혼하고 저희 부부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과 제가 아이를 가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 확인해 보니 남편이 불임이라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 남편은 많이 미안해했지만 저는 남편에게 괜찮다고 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속상하긴 했지만 그 전에 남편과 저 두 사람이 부부로서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인생의 의미로 볼 때 좋은 길 중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가 없어도 남편과 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면 그 또한 좋은 삶이라 믿었죠. 그런 제 마음을 본 남편도 많이 고마워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덕분인지 남편 사업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잘 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무탈하게만 살 줄 알았던 저희 결혼 생활이었죠. 그러던 중 저희 신우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쉬 매부가 바람을 피워서 신우가 이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도 바람 피운 쉬 매부가 먼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면서 신우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거죠. 게다가 그때 신우가 늦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임신 중이었는데 신우는 사실 쉬 매부와 이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서 잘 살아볼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혼의 충격 때문인지 아이까지 유산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신우의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우가 이혼과 유산의 충격으로 힘들어서 쓰러져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위암 2기라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해 위암 2기의 경우 치료만 잘 받으면 나아서 잘 살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신우의 마음이었습니다. 워낙 이혼과 유산의 아픔이라는 힘든 일을 연달아 겪다 보니 살 의지가 꺾여 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암 치료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시 매부의 바람이 신우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 이해가 되었고 그래서 제가 신우 곁에 있어주며 간병을 해주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솔직히 저도 간절히 바랐지만 아이를 포기하고 사는 형편이다 보니 아이 잃은 신우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공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거부하며 시댁에 틀어박혀 있는 신우를 제가 찾아가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치료를 받아서 낫게 하려는 마음이었죠. 그러자 신우는 저에게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난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 솔직히 아이도 잃고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아? 형님, 그래도 힘을 내셔야죠. 비록 아이는 떠났지만 형님 아이도 형님이 행복하길 바라지 않겠어요? 자신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알면 아이가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러니까 형님 위해서 말고 아이 위해서라도 힘내면 안 돼요? 비록 지금 아이가 하늘나라에 가고 없지만 형님은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아서 하늘에 있을 형님 아이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 엄마였지. 우리 아이 엄마였어. 나 힘내볼게. 옳게 말대로 우리 아기 위해서 한번 열심히 치료받아 볼게. 형님은 제 말에 힘을 얻고 정말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열심히 간병을 해주었고요. 그 모습에 시부모님도 무척 고마워하셨죠. 남편은 감동해서 제 옆에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덕분에 다혜가 마음 잡고 이제는 살 생각을 하게 됐어. 윤정아, 정말 고맙다. 내가 이 은혜는 평생 안 잊을게. 네가 우리 다혜의 생명의 은인이다. 맞아. 세상에 이런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어. 우리 며느리가 신우 아프다고 이렇게 옆에서 병간호를 해주냐고. 윤정아, 우리 다혜 마음 잡아줘서 정말 고맙다. 어머님, 아버님, 아니에요. 가족인데 당연히 그래야죠. 저는 형님이 낫는 거 말고 더는 바랄 게 없어요. 당신은 정말 천사야. 나 당신이랑 결혼하기 정말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우리 누나까지 돌봐주고 신경 써주고. 당신이 내 아내라서 나 너무 좋고 고마워. 내가 지금보다 열심히 돈 벌어서 당신 진짜로 호강시켜줄게.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자. 그렇게 신우를 열심히 병간호한 덕분인지 신우는 치료를 열심히 받으며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고 의사 선생님도 몸에서 더는 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다만 계속해 관리를 하면서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고요. 그러자 신우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더군요. 올케,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나을 수 있었던 것도 전부 올케 덕분이야. 올케 아니었으면 나 치료도 포기하고 진짜로 정말로 죽었을지도 몰라. 내가 이 은혜
잊지 않을게. 내가 평생 두고두고 갚을 거야. 괜찮아요, 형님. 저는 형님이 낳은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프지 마시고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봐요. 그래, 그러자. 그래도 올케가 내 생명의 은인이란 사실은 절대 잊지 마.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진짜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저에게 벌어졌습니다. 저를 생명의 은인이라며 평생 저에게 잘해줄 것 같던 신우가 그렇게 돌변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저의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치자 신우가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냈던 겁니다. 올케가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자꾸 컨디션도 안 좋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저보고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평생 아픈 거라곤 모르고 살았던 저인데 갑자기 암이라고 하니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괜스레 겁도 났고요. 그런데 제가 암이란 소식을 들은 남편의 반응에 저는 크게 실망을 하고 맙니다. 남편의 반응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으니까요. 여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오늘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나보고 암이래. 그래서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하나 봐. 나 너무 겁나. 수술 받으면 난 건강해질 수 있겠지? 어? 그래? 그거 참 안 됐네.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 수술하면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나저나 여보, 나 배고픈데 얼른 밥 좀 차려주라. 일하고 왔더니 오늘따라 많이 배가 고프네. 당신 지금 나한테 밥 차려달라는 말이 입에서 나와? 지금 내가 하는 말 못 들었어? 나 지금 암이라고. 그래서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고. 그런데 당신은 내 걱정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밥 차려달라는 말이 나오느냐고. 당신 암 걸린 거 당연히 걱정되지. 그래도 일단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나 배고프니까 일단 밥부터 차려줘. 뭐 이런 이기적인 놈이 다 있어? 너는 네 마누라가 암이라는데도 끝까지 밥 타령이냐? 너는 내가 바보로 보이냐고. 정 배고프면 당신이 알아서 차려 먹어. 자기 집사람이 암에 걸렸다는데도 밥 타령하는 너. 나는 징그러워서 밥 못 차려주니까. 너무 화가 나서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 실망하다 못해 큰 상처를 받고 말았죠. 제가 암에 걸려서 아프다는데 걱정하기는커녕 본인 밥 타령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암에 걸린 걸 전혀 걱정하는 눈치가 아니었죠. 그 모습에 저런 남자를 내가 믿고 평생을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남편들은 본인 아내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걱정하면서 심각해지기 마련인데 저희 남편의 무심한 반응에 매정하다는 생각을 넘어 배신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더 큰 진짜 배신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요. 제가 암에 걸리고 정식 수술 날짜가 잡힌 후 얼마 안 돼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신우가 아픈 저를 향해 했던 말은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시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신우가 그 자리에서 내뱉은 말은 어떻게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하는 그 생각뿐이었죠. 올케, 진짜 해도 너무한다. 예? 제가 너무하다뇨?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올케, 지금 암이라서 수술까지 해야 한다며. 그러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환자라는 건데 지금 그 몸뚱이로 우리 동생 곁에 계속 있겠다는 거야?
올케도 양심 있으면 내 동생 놔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은 올케가 그렇게 암에 걸려 아픈 상태면 내 동생이랑 그만 이혼하고 놔줘라는 거야. 아직 젊고 사지 욕심 멀쩡한 내 동생 앞길 망치지 말고 우리 동생이 이 젊은 나이에 암 걸려서 다 죽게 된 병자 병수발하게 생겼냐고. 형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솔직히 형님도 얼마 전까지 아프셨던 거 잊으셨어요? 그때 형님 곁에서 열심히 간병하면서 있어줬던 사람이 누군데요? 바로 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랑 똑같은 아픔이 있으신 분이 지금 저 암 걸렸다고 남편이랑 이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형님은 제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너 윤정이 조용히 하지 못하겠냐? 어디 시부모 있는 데서 여자가 큰 소리 치고 있어? 솔직히 네 신우 말이 틀린 것도 아니지 않냐?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아픈 암 환자인 너랑 같이 살아야 하니? 나도 네가 괜히 아파서 우리 아들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그만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줬으면 좋겠구나. 암이 언제 나을 수 있는 건지도 모르고 우리 아들 청춘을 너한테 바치면서 네 간병하다가 늙어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도 이 이혼 찬성이다. 그만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거라. 당신 말이 맞아. 나도 암 걸린 며느리는 딱 질색이다. 그리고 너랑 이렇게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것도 싫다. 암 걸린 환자랑 같이 밥 먹는 게 아주 불길하다고. 솔직히 이렇게 같이 앉아서 밥 먹다가 암이라도 옮으면 어떻게 하니? 내 딸 암 나은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너랑 같이 밥 먹다가 다시 옮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윤정이 너 다음부터 되도록 우리 집 오는 거 삼가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그 전에 되도록이면 우리 아들이랑 빨리 이혼해주고. 시부모님과 신우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우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라며 고마워하더니 제가 아파서 암에 걸리자마자 시부모님이며 신우 모두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냈으니까요. 제가 암에 걸려서 아프자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 것 같으니 이혼까지 부추기며 나왔던 거예요. 그 배신감에 저는 몸이 떨려왔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식탁을 뒤엎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제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러자 시부모님과 신우는 깜짝 놀라서 난리가 났죠. 어디 며느리 주제에 시댁에 와서 밥상을 엎느냐면서 저보고 버르장머리 없다고 했어요. 올케, 지금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어디 시댁 어른들 있는 데서 상을 엎고 있어? 올케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면 형님은요? 형님은 형님 안 걸려서 인생 포기하고 아플 때 옆에서 간병까지 해주면서 살려줬던 사람 이렇게 뒤통수 치고 배신하라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냐고요? 이게 형님이 생명의 은인에게 갖겠다고 한 은혜인 거예요? 형님도 어머님 아버님도 정말 모두 실망입니다. 저는 바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억울하고 야속한지 펑펑 울었지만 가뜩이나 암에 걸린 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저를 결국 배신하지 않을 줄 알았던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나오니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시댁 식구에게 당하는 걸 보면서 남일 보듯 가만히 있던 남편에게도 큰 배신감을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뒤늦게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내가 형님이랑 어머님 아버님한테 당하는 동안 왜 가만히 있었어? 나 암 걸렸다고 당신이랑 이혼하라는 소리 듣고도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냐고. 솔직히 우리 가족들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당신 왜 이렇게 유난이야? 지금 뭐라고 했어? 틀린 말이 아니라니. 나보고 유난이라고? 물론 당신 암 걸린 건 안타깝지만 내가 볼 때도 아닌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지.
솔직히 당신 안 걸리면 내가 옆에서 보살피면서 고생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몇 년 동안 치료받는다고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당신 치료받아도 안 나으면 괜히 나까지 옆에서 고생하면서 허송세월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당신이 괜히 암에 걸려서 나까지 신경 쓰이게 하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진짜 우리 누나 말대로 당신이 양심이 있으면 나랑 이혼하는 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어. 나 사실 암 환자인 당신 병수 바라면서 고생하기 싫단 말이야. 나 진짜 그런 거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진지하게 이혼 생각해 보자. 제발 해줘라 이혼. 너 지금 입에 붙은 게 주둥이라고 아무 말이나 내뱉어도 된다고 생각하냐? 너랑 나랑 부부면 좋을 때도 힘들 때도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지. 나 중병에 걸려서 아프다고 바로 태도 바꿔서 너 고생하고 피해갈까 봐 지금 그거 걱정하는 거야? 언제는 네 누나 돌봐준 거 고맙다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자면서 나 호강시켜주겠다고 하더니 이게 그 호강이냐? 아무리 철딱서니가 없어도 그렇지. 너는 어떻게 10년을 같이 산 네 아픈 마누라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내가 너 같은 거랑 살려고 결혼을 했다. 이 쥐밖에 모르는 놈아! 전 그때 화를 참지 못하고 정말로 사정없이 남편 팔뚝을 꼬집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저에게 잘못했다면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아유 아파. 여보 그만해. 아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만하라고. 아파 진짜 아프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아프라고 꼬집지. 안 아프라고 너 꼬집고 왔겠냐? 그리고 너 아파?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더 아프다. 암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화병 먼저 걸려서 죽게 생겼다고. 너 앞으로 내 앞에서 말도 하지 말고 입도 뻥끗하지 마. 다시는 그런 헛소리 했다가는 내가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알겠냐? 알았어. 그러니까 그만 꼬집어. 그만하라고. 그리고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남편과 이혼하고 저 혼자 사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고요. 제가 암에 걸렸다고 저에게 등을 돌리는 남편이며 시댁 식구들을 보며 어쩌면 그게 정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서였어요. 물론 남편과 산 세월이 있으니 이혼을 하면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막상 남편이랑 이혼을 하려니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몸이라도 건강하면 남편과 이혼해서 뭐라도 해서 먹고 살 텐데 아픈 몸으로 잘 살아갈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당장은 먹고 살 생계보다 치료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 이혼하기가 겁이 났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아파서 싫다는 인간을 붙잡고 남편과 시댁 식구한테 무시받으면서 살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일단 수술이 급선무이니 수술을 하고 난 뒤 이혼하자고 마음먹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자 싶었습니다. 그러나 신우의 괴롭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며칠 후 이른 아침에 신우가 저희 집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것도 저희 집에 살 것처럼 짐가방까지 싸들고 말이에요. 신우는 초인종을 정신없이 누르더니 급기야 제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현관문을 발로 쾅쾅 찼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주니 떡하니 거실 소파에 눕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지니 신우의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죠. 형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초인종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현관문을 발로 찰 수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 아무 소식도 없이 저희 집에는 왜 오셨고요? 왜 오긴? 네가 내 동생 발목 잡고 이혼 안 해줄 것 같아서 네가 내 동생이랑 이혼한다고 할 때까지 여기서 살려고 왔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좋은 말로 할 때 내 동생이랑 이혼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랬다가는 내가 신우의 시집살이가 뭔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저는 말문이 턱 막혔어요. 신우가 아파서 간병할 때는 몰랐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독하고 모진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물론 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었지만 신우의 행동이 괘씸해서라도 제가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좀 더 약올라보라는 심정이었죠. 그런데 신우가 저희 집에 오자마자
정말로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옳게. 나 배고프니까 얼른 밥 차려줘. 나 아직 음식 조심해야 하는 거 알지? 음식들 전부 자극적이지 않게 간간하게 해서 신경 써서 차려줘야 할 거야. 설마 신우가 왔는데 암 환자라고 밥 못 해주겠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괜히 아프다고 내 동생한테 불쌍한 척 동정파리 하면서 붙잡을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이 집에 있는 동안 어떻게든 두 사람 이혼하게 만들 생각이니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 하지만 그냥 당하고 있을 제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신우를 보며 어차피 저도 더는 미련도 없고 이판사판이란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아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왜? 모르겠다. 왜? 너 지금 나한테 반말했냐? 이게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반말이야? 네가 나이가 많으면 뭐하냐. 어른 대접 받고 싶으면 어른답게 행동해야지. 대접을 해주지. 나보고 밥 차려달라고? 밥 먹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차려 먹어. 그리고 지금 누구 마음대로 남의 집에서 지내겠다는 거야? 여기 너 동생 집인지 모르겠지만 내 집도 되거든? 그러니까 당장 나가. 싫다면 어쩔래? 뭐 경찰에라도 신고해서 나 쫓아내려고? 네가 내 동생이랑 이혼한다고 할 때까지 절대로 못 나가. 어머, 그러세요? 그런데 내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 거는 어떻게 알았냐?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당장 경찰에 신고해 줄게. 저는 정말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놀라서 재빨리 짐가방을 들고 저희 집에서 도망을 치더라고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저를 협박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너 어디 두고 보자. 암까지 걸린 주제. 내 동생이랑 이혼 안 하고 버틴게다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내가 너 아주 못 살게 만들어줄 테니까. 하지만 저는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 잃을 것도 없고 어차피 남편과도 이혼할 생각이니 아쉬울 게 없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신우가 남편에게 저와 있었던 일을 일렀던 것인지 퇴근한 남편이 집에 와서는 저에게 노발대발을 했던 겁니다. 신우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면서 제발 이혼하고 끝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남편놈을 약올리며 절대로 이혼을 못 해주겠다고 했어요. 죽을 때까지 남편이랑 살겠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 얼굴이 똥 씹은 얼굴이 되는데 진짜 그 얼굴을 안 때린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죠. 그래서 저는 어디 두고 보자 싶었습니다. 남편이랑 이혼할 때 남편이 제가 암에 걸려서 돌보기 싫다고 이혼하자고 했던 것이랑 신우며 시부모님이 남편과 이혼하라고 저를 괴롭힌 것부터 전부 해서 자료를 모아서 재산분할이랑 위자료도 톡톡히 받아내주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수는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신우에게서 연락이 왔던 겁니다. 저에게 중요하게 나눌 이야기가 있다면서 꼭 만나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거절하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안 들으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나 싶어서 저는 저희 집 근처 카페에서 신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집에서 만나다가 또 가지 않고 버티겠다고 하면 귀찮아지니 일부러 밖에서 신우를 보자고 한 것이죠. 그리고 신우를 만나게 된 그날 상상 초월할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신우가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남편이랑 이혼하라고 그 난리를 피우던 인간이 왜 이러나 싶어서 저는 그 손을 뿌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의 그 다음이 이어지는 말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올케, 어제는 많이 놀랐지. 내가 올케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올케 암 걸렸다고 그동안 상처 주는 말 하면서 동생이랑 이혼하라고 괴롭혀서 너무너무 미안해. 그런데 나도 올케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어. 내가 했던 행동들 사실은 전부 올케를 위해서 그랬던 거야. 네? 형님,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를 괴롭혔던 게 전부 저를 위한 것이었다니요? 올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 내 동생
올케 몰래 바람 피우고 있어. 자기 누나 생명 살려준 올케를 두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그 사실 엄마 아빠도 전부 알고 있고, 그래서 나랑 부모님이랑 짜고 올케랑 동생이랑 이혼시키게 하려고 동생 앞에서 올케 암 걸렸으니 이혼하라면서 괴롭히는 척 연기했던 거야. 올케가 내 동생 같은 인간이랑 계속 사느니 제대로 재산분할이랑 위자료 받고 이혼해서 자유롭게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사실은 올케가 암이라는 소리에 나랑 엄마 아빠랑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나랑 부모님 말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지? 정말 미안해. 그리고 동생 바람 피운 사실도 내가 더 빨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동생 바람 피운 사실 알고 바로 올케에게 알려줄 생각이었는데 올케가 갑자기 암이라고 하니까 혹여나 남동생이 바람 피운 사실 알면 충격받을까 봐 바로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올케, 더 늦기 전에 쓰레기 같은 내 동생이랑은 이혼하고 올케 살 길 찾아서 가. 내가 올케가 동생이랑 이혼하면서 위자료랑 재산 분할 전부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 미안해. 그러니까 지금 형님 말씀은 남편이 저 모르게 바람을 피워서 저 남편이랑 이혼시키는 거 도와주면서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어머님 아버님이랑 짜고 그랬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야 그놈이 안심하고 있는 사이 제대로 뒤통수를 치지. 지금 동생이 상간녀한테 얼마나 정신이 나가 있냐면 좋아하는 여자 생겼다면서 올케랑 이혼하고 그 상간녀랑 살겠다면서 부모님한테 재산까지 요구했다고. 그래서 동생 바람 피운 사실도 우리가 전부 알게 된 거야. 엄마 아빠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한테 줄 유산 미리 달라고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죽지도 않은 부모 재산 노리면서 바람이나 피우는 동생한테 재산 물려줄 수 없대. 그 대신 부모님이 어느 정도 재산 떼어서 올케가 동생이랑 이혼할 때 챙겨주실 거래. 그 돈으로 당분간 병원 치료도 잘 받고 편히 살라면서. 그동안 우리 동생 위해서 뒷바라지 하면서 열심히 살았고 내 목숨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이야. 그래서 남동생 속이면서 올케랑 이혼시키고 부모님이 재산 정리해서 올케한테 주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거야. 형님, 말씀은 고맙지만 저 그 재산 못 받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님 아버님 재산을 제가 어떻게 받아요? 그냥 이렇게 제 마음 알아주시고 제 편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요. 아니 올케, 사양할 필요 없어. 그 정도는 우리 부모님이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하셨어. 올케는 내 생명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잖아. 기억하지? 내가 올케 은혜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올케 아픈데 돈이라도 있어야 병도 낫고 제대로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부모님이 당신 딸인 나 간병하느라 올케 아픈 것 같다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어. 그리고 정말로 고맙대. 내 목숨 살려줘서. 나도 그래 올케. 내 목숨 살려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그러니까 올케 꼭 나아야 해. 아프지 말고 건강해져서 잘 사는 모습 보여줄 거지? 네, 형님. 고맙습니다. 저 열심히 치료받아서 극복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그제야 신우와 시부모님의 행동을 전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에 미쳐서 시부모님의 재산을 노린 것도 모자라서 저 몰래 바람 피운 남편의 악행을 보고 시부모님도 더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남편과 이혼시키며 재산을 챙겨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신우와 시부모님을 원망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남편의 바람은 정말이지 저에게 큰 배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쩐지 저를 위해주던 남편이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하자 무심함을 넘어 신우와 시부모님의 부추김에 바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이상하다고 했더니 전부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수술을 한 후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하고 신우의 도움으로 남편이 바람 피운 증거를 모아 이혼 준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진짜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제가 이혼할 때는 신우가 알려준 것도 있지만
이미 남편이 바람 피운 사실을 저한테 들키노라 저에게 많은 부분이 유리했습니다. 신우가 일부러 남편을 꼬드겨서 제가 이혼을 하며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유리하게 받을 수 있게 도와준 것도 있고요. 신우가 계속해 남편 편인 것처럼 속여서 저를 도와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며 정리할 때도 신우가 같이 있어 주었죠. 누나, 그런데 집사람 살림만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재산 분할 해주면서 위자료까지 많이 주고서 내가 이혼을 해줘야 해? 솔직히 내가 하는 사업도 집사람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했던 거고 같이 사는 집도 내가 결혼 전에 해간 집인데 집까지 주면서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는 거냐고. 누나가 뭐라고 그랬어. 너가 귀책사유자라 나중에 법적으로 가면 더 불리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살고 있는 아파트 주면서 재산 분할 해주고 위자료 주는 게 훨씬 싸게 먹힐 거야. 누나도 지금 이혼해보고 너한테 해주는 이야기다. 설마 내가 네 누나인데 지금 너 잘못되라고 이러겠어? 누나 말이 맞긴 맞네. 알겠어. 그러면 누나 말대로 집사람 살던 아파트 주면서 재산 분할 해주고 위자료 주고 끝낼게. 그러면 된 거지? 도와줘서 고마워 누나. 역시 우리 누나라니까. 동생 일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마무리 잘 돼서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제가 남편과 이혼 후 시부모님이 정말로 저에게 5억이나 되는 큰 재산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세금까지 전부 대신 내주면서요. 저는 시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시부모님께서 제가 10년 동안 당신들 며느리로 살았으니 그 정도 받을 자격은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시부모님께 재산을 요구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랑 이혼도 했겠다. 이제는 정말로 상간녀랑 재혼할 생각인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시부모님께 남편에게 줄 유산을 미리 물려달라고 행패를 부렸다나 봐요. 시부모님이 죽을 날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막말까지 하면서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남편 행동이 괘씸해서 며칠 후 남편과 단판을 짓고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 시댁으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그 자리에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저에게 꼭 할 이야기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신우와 시부모님께 고마운 것도 있고 그 자리에 가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시부모님과 신우만 있는데 남편이 가서 무슨 짓을 벌일지도 모르고 저라도 손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며칠 후 저는 시댁에 찾아가게 되었고 시댁에 가니 남편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절 보더니 대놓고 헛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당신은 여기에 왜 온 거야? 왜? 내가 부모님한테 재산 상속받는다고 소식 두고 나한테 무슨 콩고물이라도 얻어먹고 싶어서 온 거야? 야, 착각하지 마. 나는 이미 재산 분할 충분히 해줬고 당신이랑 나랑 이미 이혼했어. 우리 부모님 재산 받을 권리는 나한테만 있다고. 알겠어? 그래서 엄마 아빠 나 결혼해야 하니까 이제 재산 좀 정리해줘요. 솔직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많은 재산 끼고 있어서 뭐해요. 저도 젊을 때 누릴 건 누리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너 말 잘했다. 오늘 재성이 너 부른 것도 재산 문제로 정리하려고 부른 거다. 엄마 아빠가 재산 정리하려고 나 불렀다고요?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엄마 아빠 재산 저한테 물려주려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재산 언제 물려주실 건데요? 내가 되도록 여자친구랑 이번 연도에 결혼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빨리 정리해서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나한테 재산 얼마나 주실 건데요? 안 그래도 너희 엄마랑 내가 너한테 줄 재산을 여기 유언장에 미리 적어놨다. 한번 확인해 보거라. 그렇게 말하면서 시부모님이 작성하신 유언장을 남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확인한 남편은 눈이 뒤집어지면서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이게 뭐야? 지금 나한테 돌아오는 돈이 이게 맞아? 엄마 아빠, 지금 이거 확실한 거예요? 그래, 너한테 줄 돈은 그게 전부다. 이게 말이 돼요? 나한테 줄 재산이 영원이라니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냐고요?
이놈이 어디서 아직 부모가 죽지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느니 말라느니 하고 있어? 네가 나한테 돈 맡겨놨냐? 네 엄마랑 내가 젊어서 힘들게 벌어서 이룬 재산을 네가 뭔데 달라고 그래? 돈이 필요하면 네가 벌어서 써라. 너한테 줄 돈은 땡전 한 푼 없다. 엄마랑 아빠랑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자꾸 이러면 재미없어요. 엄마랑 아빠 힘 없어졌을 때 요양원에 보내는 수가 있다고요. 누나도 뭐라고 좀 말 좀 해봐. 누나는 나 집사람이랑 이혼하는 것도 도와주고 그래도 내 편이잖아. 엄마랑 아빠 보고 나한테 재산 나눠주라고 얼른 이야기 좀 해달라고.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고 하자 남편놈은 난리를 피우며 신우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신우가 손을 들더니 남편의 뺨을 후려쳐버렸습니다. 이 미친 자식. 조강지 쳐두고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 재산이나 노리는 파렴치한 도둑놈이 어디서 뻔뻔하게 편들어달라는 거야? 누나, 지금 무슨 짓이야? 나 쳤어? 그리고 나보고 파렴치한 도둑놈이라고 한 거야? 누나 원래 내 편 아니었어?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네 놈 편? 웃기지 마. 너 벌써 잊었냐? 네 전 매형이 바람 피어서 이혼하고 나 아이까지 유산했던 상황에 암 걸려서 인생 포기하려고 했을 때 올케가 옆에서 나 붙잡아주면서 가족도 하기 힘든 그 병수발을 해줬던 사람이야. 올케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었다고. 그런데 내가 미쳤다고 진짜로 니네 편을 들어줬을 것 같냐? 너처럼 자기 마누라 배신하고 바람 피우는 놈이랑 계속 살았다가는 올케가 평생 고생하면서 살 것 같아서 너랑 이혼시키려고 일부러 올케 구박하는 척하면서 엄마 아빠랑 짜고 연기했던 거야. 너는 네 누나가 매형이 바람 피워서 이혼당해서 아픈 거 봤으면서 어떻게 네가 똑같은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네가 뭔데 부모님 재산을 달라 말라 큰소리치고 있냐고. 어떻게 돈 때문에 엄마랑 아빠 요양원 보낸다는 협박을 해?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가 너한테 재산 상속해줄 일은 영원히 없을 거야. 뭐야? 그러면 누나 나한테 집사람이랑 이혼하라고 꼬드기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집사람 시집살이 시키고 구박했던 것도 전부 집사람 위해서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혹시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계산할 때도 집사람 유리하게 하려고 나한테 아파트 주라고 했던 거였어? 그걸 이제 알았냐, 이 한심한 놈아? 어쩐지 아무리 생각해도 집사람이랑 이혼하면서 위자료랑 재산 분할을 너무 많이 해준 것 같더라니. 그러면 엄마랑 아빠가 나한테 재산 남겨줄 일이 평생 없을 거라니. 도대체 그건 또 무슨 말인데? 무슨 말이긴? 거기 유언장 적힌 대로 엄마랑 아빠가 너한테 줄 재산은 땡전 한 푼 없을 거라는 거지. 엄마랑 아빠가 너한테 물려주려고 생각하신 재산 올케한테 물려주기로 결정하셨거든. 그리고 너 모르게 이미 5억 증여해 주셨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주려고 한 재산을 집사람한테 물려주기로 했다는 거야? 벌써 5억이나 되는 큰 돈을 줬고? 누나는 부모님 재산 그대로 상속받을 거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왜 나한테 줄 재산을 집사람한테 전부 주기로 한 건데 엄마 아빠가 안 주면 내가 법적으로 소송 걸어서 내 재산 내가 가지고 올 거야.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알기론 너 이미 예전에 사업한다면서 부모님한테 유류분 이상 재산 가지고 가지 않았냐? 그 증거도 이미 네가 쓴 차용증이랑 부모님 통장에 전부 남아있어. 그러니까 네가 법적으로 트위스트를 주든 난리부르스를 주든 부모님한테서 1,000원 한 장 못 가지고 가. 너 다시는 우리 가족 볼 생각 말고 조강지처랑 부모까지 버리게 만든 네 상간이랑 어디 잘 살아봐라.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부모님한테 재산 1,000원 한 장 못 받게 생겼다니. 집사람이 부모님 재산 물려받을 줄 알았으면 그냥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사는 건데. 그제야 남편은 본인이 잘못한 걸 알았는지 눈물 콧물 범벅이 되도록 울더니 급기야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 우리 누나 안 걸려서 고생할 때
옆에서 그 힘든 병수발 들면서 누나 목숨 살려줬는데 그런 당신이 안 걸린 거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매정하게 군 거 정말 미안해. 그런 당신 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워서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필 테니까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우리 다시 합치자. 이번엔 내가 당신 배신 안 하고 진짜 잘할게. 그리고 암 치료 받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내가 당신 다 나을 때까지 옆에서 열심히 간병할게. 그러니까 나랑 다시 재혼해 주라. 제발 내 처음이자 마지막 소원이다.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너 사업할 때 힘들게 뒷바라지하고 아픈 네 누나 돌봐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너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증여받은 내 재산 노리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 너 같은 인간은 누구랑도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 해. 그러니까 냉숨을 마시고 속 차려라. 너 같은 놈이랑 다시 재혼하느니 평생 혼자 살고 만다. 이 징글징글하다 못해 추잡한 놈아. 그리고 너 그거 알아? 나 자궁암 초기여서 다른 곳에 전이된 것도 없고 수술만 하면 바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몸이었거든? 난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자궁암이란 소리에 바로 이혼 생각한 거고. 아주 쌤통이다. 진짜 다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아빠랑 엄마 누나 정말로 나 안 보고 살 수 있어? 좋아. 가족들이 나 버리면 나도 가족들 버린다. 어디 얼마나 잘 사는지 다들 두고 보자. 그렇게 전 남편 놈은 진심 어린 반성도 없이 정말로 시댁 식구와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 후 정말로 전 시부모님이 전 남편에게 물려준 재산을 저에게 증여해 주셨어요. 제가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전 시부모님은 그렇게 해야 당신들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랜 시간 얼굴 보며 살면서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존재가 되었고 당신 아들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런 제 인생을 어느 정도 책임져 주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요. 무엇보다 전 신우의 목숨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다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저는 전 남편과 이혼한 후였지만 전 신우와 전 시부모님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물론 가족으로 끝난 사이일 줄 모르겠지만 모두 저에게 정말 너무 고마운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전 남편과 결혼 전에 하던 일을 살려 다시 꽃집을 열어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 단골 손님들도 많이 늘었고요. 오직 저를 위한 일이라 그런지 자존감도 올라가고 뿌듯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남편과 이혼 후 1년도 안 돼서 전 신우를 통해 남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와 재혼해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전 남편의 사업이 상간녀 때문에 폭삭 망한 것 같더라고요. 상간녀가 지인 사업을 한다며 전 남편을 꼬드겨서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가 사기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상간녀가 전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던 남자였는데 상간녀도 본인이랑 바람 피우던 남자가 사기꾼이란 사실을 돈을 전부 뜯기고 나서 알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더욱 웃긴 것은 상간녀가 잘못해서 전 남편 사업이 망하게 되었는데 전 남편이 알거지가 되자 상간녀가 바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일도 안 하고 폐인으로 살고 있다고 해요. 전 남편이 전 시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한번 시댁으로 찾아간 적이 있는데 시부모님이 남편은 더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이래서 사람은 죄 짓고 살면 안 되나 보다 했어요. 그 죄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사람이 제대로 살려면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